안녕하세요. 혹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보면서 저 무거운 걸 어떻게 지탱하고 있을까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파도 아래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해저라는 아주 까다로운 환경이 어떤 곳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 결정적인 위험 요소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기발한 해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설계로 합쳐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이 단단하지 않고 거의 푸진 같은 연약한 해저 지반 위에 어떻게 수천 톤짜리 구조물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해상 엔지니어링이 풀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숙제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 강관 말뚝이라는 거대한 강철 파이프를 쓰는 겁니다. 이걸 말 그대로 수십 미터 아래 저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안반층까지 닿을 때까지 땅속으로 박아 넣는 거죠. 이 말뚝이 구조물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뚝을 박는 과정은 정말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한의 환경이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위험은 좌골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얇은 자를 위에서 꾹 누르면 옆으로 휘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흙이 꽉 잡아주지 못하는 말뚝의 윗부분, 그러니까 저기 자유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옆으로 휘어버리려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주면 마찰력이라는 건데요. 이건 더 골치 아픈 힘이에요. 말뚝 주변의 연약한 흙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가라앉는데 이때 흙이 말뚝을 꽉 붙잡고 같이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죠.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요. 자,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힘을 이겨내려면요. 먼저 얘네들이 얼마나 다른 녀석들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 표가 바로 그 차이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주요 위험부터 보시죠. 축방향, 즉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끌어내림이 문제고요. 횡방향, 즉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휘어짐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무효 지지 구간, 그러니까 사실상 말뚝을 지지해주지 못하는 구간도 물속 HW랑 연약한 흙 L1 부분으로 동일하고요. 자, 이제 핵심 설계 파라미터,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약한 흙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N값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옆으로 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흙이 옆에서 얼마나 버텨주는지를 나타내는 지반발력계수 KH와 말뚝 자체의 빳빳함, 즉 단면 이차 모멘트 I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향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은 그냥 더 깊이 아주 단단한 지지층까지 박아서 버티는 거고요. 옆으로 휘는 힘은 말뚝 윗부분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 옆으로 휘게 만드는 힘하고는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아주 중요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 베타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건 말뚝과 흙 사이에 벌어지는 힘겨루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한번 보세요. 분자에 있는 KHT, 이게 바로 흙이 옆에서 말뚝을 밀어내는 힘이고요. 분모에 있는 EI, 이게 바로 말뚝 자체가 나 아닐 거야 하고 버티는 힘, 즉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흙이 이기느냐, 말뚝이 이기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바로 이 힘겨루기의 결과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횡방향 힘을 이기기 위해서 말뚝을 얼마나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힘이 땅속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엔지니어들이 강성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처럼 말뚝이 좀 유연하면 로우 EI,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적당히 휘어주면서 그 힘을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말뚝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면 하이 EI, 겉으로 보기엔 변이, 델타가 줄어서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힘은 내가 다 받겠다 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말뚝 내부가 버텨야 하는 스트레스,
즉 최대 휨 모멘트 M은 오히려 훨씬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성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바로 속채움 공법입니다. 말 그대로 텅 빈 강관 말뚝의 윗부분을 철근이랑 콘크리트로 꽉 채워서 그 휨 강성 EI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되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위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변 흙이 말뚝을 붙잡고 아래로 질질 끌고 내려가는 바로 그 부주면 마찰력과의 싸움입니다. 질문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흙이 말뚝에 못 달라붙게 할까? 그런데 그 해법은 정말 기발하고 우아합니다. 정답은 바로 말뚝을 미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흙하고 말뚝이 아예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왼쪽처럼 말뚝 표면에 역청,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끈적한 물질을 코팅해서 마찰력을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오른쪽처럼 말뚝 바깥에 한 겹 더 큰 파이프를 씌워서 흙이랑 말뚝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위험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해결책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통합되죠. 이건 마치 여러 겹으로 된 철옹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1단계로 파도가 계속 부딪히는 부분은 부식되지 않게 특수 코팅을 하고요. 2단계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윗부분은 속을 채워서 휘는 걸 막습니다. 3단계, 연약한 지반을 통과하는 구간은 미끄럽게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힘을 없애고요. 4단계, 바닷물에 흙이 깎여나가지 않도록 주변에 돌을 쌓아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로 이 모든 방어 시스템을 갖춘 말뚝을 단단한 안반에 깊숙이 박아서 최종적으로 안정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공학적 지혜가 하나로 합쳐진 최종 완성품입니다. 파도와 싸우는 코팅부터 휨을 이겨내는 속채움, 끌어내림을 무력화하는 슬립 코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깊은 기반까지 모든 전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결국 해상 구조물을 짓는다는 건요. 겉으로 보이는 변위를 줄이기 위해 강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커지는 내부의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추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바닷가에서 달이나 풍력 발전기를 보게 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차가운 물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공학적 싸움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